국산 ALQ200K 전자전 체계 개발과 미국에 의한 파키스탄 수출 금지 사건.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91번째로 여러분과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KFX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전자전 체계 ALQ200K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KFX에 관한 국내 기사들과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KFX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KFX의 성능이 처음에 예상을 웃돌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일부 신문기사와 유튜브 동영상들이 KFX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아직 KFX는 완성되지 않은 기체이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이며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더욱 완성된 형태로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에 기뻐하고 나쁜 소식 하나에 등을 돌리는 일희일비하는 마음가짐보다 문제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가짐이 KFX 개발자들에게 더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래 KFX의 개발 의도 자체가 F-35 정도의 하이엔드급 기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 KF-16을 대체하기 위한 미들급 기체를 의미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KFX가 개발되면 동북아 공군력 판도가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중국과 일본의 공군력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전자전 체계를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 안에 우리나라는 거의 마지막에 합류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개발한 전자전 포드 ALQ88에 기반을 둔 ALQ200K가 국내에서 LIG 넥스원에 의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전 장비의 경우 국내 개발 역사가 길고 관련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1년 KDX-2급 이상에 탑재되는 함정용 전자전 장비인 SLQ200K를 완성했고, 2004년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전자전 장비인 ALQ88에 디지털 제밍 기술을 적용해 업그레이드한 ALQ200K 포드를 개발했습니다. ALQ200K는 2006년부터 KF-16 일부 기체에 탑재되고 있다가 2013년 KF-16을 비롯한 F-15K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완료했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언급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의 장비들과 동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원래 ALQ200K 전자전 포드는 외장형이었으나 이를 내장형으로 전환시킨 버전이 KFX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ALQ200K의 기능을 살펴보면 적 레이더와 레이더로 유도되는 미사일을 교란시키고, 필요할 때는 챕, 레이더 교란용 금속 조각과 플레어, 적외선 탐지 미사일 교란 장치를 자동적으로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런 전자전 기능은 교전 구역을 큰 피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탑재된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ALQ200K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한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F-15K 타이거 아이즈 봉인 무단 훼손 논란으로 인해 미국은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 산업 전반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이게 되었고,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RQ-4B 글로벌 호크를 대한민국 공군에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중단시키는 미 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이 KFX 개발을 위해 이전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4대 기술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ECM 제머의 거부에도 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경계적이고 보수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ALQ200K의 개발에 어떤 사건이 얽혀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관련된 외신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미 국방 전문 매체 DefenseIndustryDaily.com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본 동영상 내용 중 노란색 글자는 기사와 관련된 객관적 내용을, 하얀색 글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말 대한민국 정부가 F-15K에 설치되어 있는 록히드 마틴사의 타이거 아이즈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센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분해하여 조사했고, 대한민국 국내 방산 무기 상당수가 복제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제기되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 무기 수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진보 성향인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출이 중단된 전략 무기에는 RQ-4B 글로벌 호크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혹은 한겨레에서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상당히 자세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F-15K에 대한 타이거 아이즈 무단 분해 시도가 있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은 국무부 차관이 이끄는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그들이 허가 없이 타이거 아이즈를 분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군 관계자들을 압박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타이거 아이즈의 봉인 장치는 설치될 당시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이 장치를 검사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미국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그렇게 하면 정보원이 드러날 수 있다며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전자전 체계인 ALQ-200K를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ALQ-200K가 중국제 전투기에 설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ALQ-200K의 파키스탄 수출 계획은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파키스탄이 자국 전투기라고 자랑에 맞지 않는 JF-17 전투기는 사실 중국이 만든 수출용 전투기입니다. JF-17에 ALQ-200K가 설치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오는 격이 되었겠죠. 타이거 아이 의혹을 조사하던 수사팀이 미국으로 돌아온 뒤 미국 백악관과 의회에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무기 수출이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 의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글로벌 호크 무인기 수출에 제동을 걸었던 사건이다. 게다가 미 국방부 군사교역통제국 DDTC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1A1 탱크의 사격 통제 시스템, ALQ-200K 전자전 포드 및 K22 230mm MLRS 시스템, K745 청상어 어뢰, K745를 응용한 홍상어 K-아스락 대잠수함 미사일 등 주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방산업체 기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여기까지가 2011년 11월 23일 미 국방 전문 매체 defenseindustrydaily.com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ALQ-200K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찾아보면 디펜스21에 2011년 11월 20일 올라온 기사와 2009년 3월 2일 동아일보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는 2009년 3월 2일 동아일보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었을까요? 이 기사에서는 전투기를 향해 전파를 발사하며 쫓아오는 미사일을 교란시킬 수 있는 제밍 능력을 갖춘 국산 외장형 전파 방해 장비 ALQ-200K 장비를 LI 넥스1에서 개발했으며 KF-16 전투기의 절반 정도가 이 장비를 장착하고 있고 2009년 내에 해외로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사를 찾아보면 그냥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수정되어 있지만 원래 기사에서는 파키스탄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디펜스21의 기사를 인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2009년 3월 2일 기사에 LIG 넥스1 관계자는 현재 KF-16 전투기의 절반가량이 독자 기술로 생산된 ALQ-200을 장착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파키스탄에 장비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기사를 올렸다. 파키스탄은 주로 중국제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인데 여기에 한국이 첨단 핵심 장비를 판매한다고 언론에 보도기사가 나가자 미국은 크게 놀랐다. 미국은 즉시 한국이 판매하는 ALQ-200이 중국 전투기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ALQ-200이 한국의 독자 기술이 아니라 미국제 기술을 도용한 장비라는 새로운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순수 한국 기술이 맞다며 인증서까지 발급했으나 미국 쪽은 어림없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이런 논란의 결과는 한국의 명백한 KO패였고 ALQ-200의 파키스탄 수출은 없던 일이 되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국방과학연구소 주장만 믿고 미국 쪽에 항의했던 LIG 넥스원은 엄청난 보복을 당했다. 이후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이 꽉 막혀버린 것이다. 이 사건 직후 F-15K의 타이거 아이즈 봉인 무단 훼손 사건까지 터지면서 기술 보안에 대한 미국의 의심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해군의 이지스 체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청상어, 홍상어 어뢰 및 삼성 탈레스의 K1A1 전차 사격 통제 시스템과 하나의 MLRS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한 미국의 기술이 도용되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는 도입부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전자전 체계는 현재 그 어떤 나라도 기술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해외에 전자전 체계를 팔게 되더라도 호주의 EI-18G 그라울러처럼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판매를 하거나 블랙박스 처리를 해서 절대 뜯어보지 못하게 봉인을 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전 체계 기술 이전에 대한 보안이 심화되기 직전에 막차를 탄 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 방어용 전자전 체계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ALQ-200의 성능은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라고 하니까요.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기반 기술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100배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술 응용력은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니까요. 앞으로 선진국들의 기술 패권주의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기술이 곧 돈이자 힘이 되는 시대니까요.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생떼를 쓰는 이유도 바로 기술 이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KF-X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호락호락 넘겨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얻어낸 기술입니까? 미국 눈치 보고 가끔은 피를 머리에 솟게 만드는 수모를 견뎌가며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얻어낸 기술입니다. 그렇게 얻어낸 원천 기술에 노력과 노력을 더해 오늘날 전 세계로 육해공 첨단 무기 체계를 판매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지의 왕자 K2 블랙팬서, 바다의 지배자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닐 KF-X까지 우리는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땀 흘리셨을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정도의 기술 자립이 힘들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면 곧 뒤처지는 일만 남게 됩니다. 뜨거운 자긍심은 가지되 냉정한 머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